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력공사 한전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주식 선동가들이 흔히 한국에서의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들 때 그런 용도로 언급하는 회사입니다. 특정 구간을 이렇게 제외하면은 썩 투자 결과가 좋지는 않은 그런 주식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대로고요. 그래도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갈 때는 또 많이 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봐야겠다는 거겠죠. 자, 한전 같은 경우에는 공사니까 대한민국 정부 소유이고 산업은행과 통틀어서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아래에 각종 형태의 발전자회사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용역이나 정비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고요. 자, 우선 전기산업의 기본적인 구조를 짚어보겠습니다. 전력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구입을 해와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전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한전 아래에 있는 발전자 회사들도 있고 민간 발전회사 그리고 구역전기 사업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한전이 매입을 하고 성배전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 전력거래소에서는 수요와 발전 비용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발전회사들이 입찰을 하면 사주고 그런 식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정산을 해주겠죠. 참고로 1990년대 이후로 전력 공급 차질 우려 때문에 민간 발전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거 대비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거의 28%까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전력 시장의 Q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과거 8, 90년대에서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어느 시점부터는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국가의 전력 수요라는 것이 이 GDP와 어느 정도 비슷한 궤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정체가 된다는 것이고 1, 2% 정도로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없다, 거의 없는 것처럼 여겨지다가 코로나 때는 여러 상황들이 안 좋으니까 역성장하기도 했었죠. 그래도 최근에 집계된 21년도 판매에서는 코로나 타격이 얼추 회복이 되면서 전년도보다는 조금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이렇게 그대로 갈 거고 Q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한국전력을 보는 분들이 고려하지 않을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먼 미래에 전기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고 급증하고 난리 나면은 그때는 좀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전기 수요는 그러하고 이거는 계절을 많이 타는 그런 아이템이죠. 더운 여름, 추운 겨울 이런 시점에 올라오는 그런 특성이 있겠고요. 하루 중 제일 많이 전기가 필요한 시점은 우리가 주로 일하는 시간들 이럴 때가 피크타임이 되고 야밤에는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전기는 여러 형태로 구분해서 판매하는데 가정, 공공, 서비스 엄청 많아요. 근데 크게 구분하면 산업용이 절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일반 그리고 주택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 전력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스팀, 복합화력, 원자력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그간 증가하지는 않았고 최근에는 신재생이나 집단에너지 쪽에서 발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전을 위한 설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신재생 위주로 늘어나는데요. 이거는 국가 발전 믹스가 현재 석탄, LNG, 원자력 구조에서 이제 신재생 쪽으로 30% 채우겠다는 그런 계획에 따른 영향이겠죠. 전원 구성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국가 간 기후협약들이 맺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기후협약, 파리기후협약이 있죠. 트럼프 때 미국이 나 혼자 안 해 했다가 바이든 때 다시 재가입을 했고 사실상 모든 국가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협약이 또 있었고요. 이런 데서 이제 온난화 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한국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지키지 않겠다 하면은 유럽과 미국이 각재고 있는 탄소국경세와 같은 무역 보복이 예고되어 있는 것이고 글로벌 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에게 ESG 같은 것을 언급하면서 친환경적이지 않은 곳에 주식에서 돈을 빼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신재생 쪽을 왕창 늘려나가겠다 하는 것인데, 이게 가져오는 효과가 사회적으로는 친환경적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은 문제는 원가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발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이 제일 싸고 그 다음이 석탄, LNG, 중유 이런 순위 되게 되는데, 그 다음이 신재생이거든요. 근데 현재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원가가 매우 높죠. 그러니까 그 효율이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 원가를 더 개선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어쨌든 충분히 이 발전 원가가 싸지기 전까지는 신재생의 비중이 늘어나는 구성으로 갈수록 한국전력의 비용 증가, 수익성 저하가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원전이 발전 단가가 싼데 이게 가동률이 높았는데 이게 내려왔다. 이제는 75%밖에 안 나온다.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는 원자력이다. 탈원전이 웬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언급됐던 EU 텍소노미에서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발의가 이뤄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진행하려면은 2045년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고 계획을 제출한 다음에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면 좋겠지만 일단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 짓겠다는 목표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 내에 조건을 제때 맞출 수 있겠냐 이런 이슈가 있는 거겠고, 신규 원전을 짓는다고 하면은 과연 그게 어디에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말하기는 쉽지만은 막상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결정과 실행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무튼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량 RPS 비율이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속도를 30년까지 맞추려면 사실 좀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요거를 더 올리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되든 간에 한전의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비용은 앞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C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Q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플랫이었고 C는 증가. 그러면은 남은 거는 이제 P 이야기가 되겠죠. 한 달에 한 번 내는 전기세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올린다고 하면은 으쌰으쌰 들고 일어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전기세 구조를 먼저 봅시다. 그 구조는 이렇습니다. 전기의 원가에다가 이걸 제공하는 보수를 더한 구조입니다. 좀 더 복잡하게 보면은 기본 요금에다가 여러 연료비 기타 비용들을 싹 엮어가지고 제공하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개편을 해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뭐 이렇게까지는 알면 좋겠지만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 하락 조정을 한 이후로는 변화가 없었어요. 이때 주택용을 이렇게 낮춰줬었고요. 이 상태로 계속 갔었죠. 자,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곧 한전의 매출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이 오르던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체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중요한 거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될 건데요. 이익 같은 경우에는 14년도에 유가가 폭락을 했고 이때 이렇게 급증하게 됩니다. 자, 요금은 올라갔었는데 원료값이 빠지니까 이익이 급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을 것이고, 이익이 급증하니까 주가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꺾이니까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게 과거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의 시점입니다. 최근에 유가가 인플레이션이다, 전쟁이다 해가지고 오르고 있잖아요. 거의 이때 레벨이잖아요. 그럼 이때 이익이 안 났는데 지금 여기서 이익이 나겠습니까? 이익이 안 나겠죠? 그럼 유가에다가 아까 친환경 에너지 비용도 있었는데 주가가 좋겠어요? 안 좋겠죠. 이 한전이 이익이 안 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전은 부채가 자본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 부채 총액만 150조에 육박을 하고 이 중에서 이자 발생 부채가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런데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택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상환 스케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사업을 위한 KPX 투자도 계획이 돼 있어요. 연간 15조씩은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대체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이걸 메꿔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한전이 삼성동 부지를 팔고 그랬던 거고, 현대차가 10조에 사줘가지고 버티고 했었던 거죠. 이 가치가 뭐 지금은 22조를 했는데 좀 더 늦게 팔았어야 됐네요. 어쨌든 부채가 산더미고 이자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겠죠.
이게 그나마 이 시점부터는 조금 정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금리 하락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최근에 국제적으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르고 있고요. 한전채 같은 경우도 금리가 조금씩 오르는데, 이제부터는 이자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유가도 오르고 있고 다른 비용도 오르고 이익은 안 나겠죠. 그럼 돈을 못 버는데 이자 비용도 못 내는 상태가 됩니다. 도저히 수습이 안 된다. 그래서 가격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럼 또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일단 밑밥을 깔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 그리고 산업용 요금이 주요 국가들 대비 현저하게 낮다. 그러니까 키 맞춰야 된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1년도에 물가를 보면은 공공요금만 마이너스였다. 이것도 이제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올리면은 반발이 있을 거는 확실하니까 일단은 요금 할인을 축소합니다. 일반 가구에 대한 혜택을 점차 줄이고 전기차 충전 요금 같은 경우에도 그 할인율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가격 인상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때 떨어졌던 부분들, 이걸 상승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2년도 4월부터 해서 전기 가격이 원래 오르게 돼 있었는데요. 인상률 같은 경우에는 5.6%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7.9%로 더 높다. 이거는 이제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살짝 꼼수를 서서 결정한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산정할 때 기간이라든가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결정했다는 거고요. 실리적으로는 적자 본고를 많이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민심도 다스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당장 이렇게 가더라도 향후에 요금을 더 올려야 될 겁니다. 근데 또 우리 대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 백지화시키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인상이 없어서 전기요금을 덜 내면은 내는 입장에서는 기분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구조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안이 있냐 하니까 대안은 없다. 이거는 당장 눈에 보이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지르기에 들어갔다는 거고, 4월달 한 달 신용만 내고 뒤에서 말 바꿔가지고 다시 요금을 엄청 올리겠죠. 현재 한전의 예상 적자가 10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올린다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회사는 정치적인 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너무 눈치 볼 게 많다. 정책가들의 포퓰리즘적인 부분도 상당히 강하게 영향을 줘서 가격도 못 올리면은 비용은 오르는데 이익을 못 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 애초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서는 안 됐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정부는 다른 돈 끌어다가 쓰려고 상장을 시켰던 거겠죠. 그리고 한전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국가건데 망하겠냐,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뒷배니까 망하지는 않겠지만은, 안 망하려면은 이익을 내가지고 돌아서던가 아니면 총알장전을 위한 증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한전에 대해서 유의미한 증자를 했던 게 언제적인가 싶고, 그거를 하더라도 그건 국민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금을 안 올린다는 것은 사실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감익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일단 가격을 조금씩 이렇게 올리면은 요 간극이 벌어지면서 이익을 방어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물론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은 또 그때그때 반응을 하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는 거는 유가가 어느 시점 이후에 빠지게 되면은 확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가면서 그제서야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는 그런 전개를 예상하고 있고, 요금을 안 올리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어떻게 되든지 눈치를 보려고 할 거고요. 유가도 봐야 되고 신경 쓸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을 투자하기까지는 시간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